심장이식 수술이 끝나던 날, 이 지역의 이름이 병원 기록에서 2번 찍혔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이 지역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못했어요. 의료진의 분주한 발소리 사이로, 마취제 냄새 사이로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했거든요. 기증자 기록, 절대 보지 마. 보는 순간 내 옆 사람이 먼저 다친다. 그 말은 의사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쓰는 단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한 문장이 이 지역의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시야가 꺼졌고 손끝부터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더니 세상은 검게 접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이 지역은 자기 가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였는데요. 익숙한 박동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지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30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해맑고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은 늘 저 사람은 웃으면서도 끝까지 해낸다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오늘의 지은호는 웃고 있는데도 울음이 붙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뭔가를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지은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들려요? 숨 쉬는 소리. 이 지역은 입술이 바짝 말라서 대답이 늦었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은호의 손을 더듬어 찾듯이 붙잡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꺼져버릴 것처럼요. 은호야, 나 살아난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흔들렸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선배, 이제는 혼자 버티는 척하면 안 돼요. 나 진짜 못 견뎌요. 그 말이 이 지역의 가슴을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33세, 잘생기고 유능하고 스스로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깊어지는 걸 조심했고 사랑이란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지은호가 대학 시절부터 마음을 내비쳤을 때도 이 지역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지은호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은호 앞에서 그런 변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선을 넘어서 끝까지 이 지역의 옆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병실 뒤쪽에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61세,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 표정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얼굴이 확 꺼져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턱선이 눈에 띄게 무너져 있었어요. 김다정은 58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답게 말투가 단정하고 눈빛이 따뜻한 편인데 지금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지. 이상철은 김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쉽게 못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현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겁이 났던 거죠. 이상철은 결국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하면 진짜가 될까 봐.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다정은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는데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역의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 계속 돌았습니다. 기증자 기록을 보지 마. 옆 사람이 먼저 다친다. 그 옆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상철일까요? 김다정일까요? 아니면 지은호일까요? 그날 밤 박성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33세, 박진석의 아들이자 아버지 회사의 부사장.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단순히 물려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무엇보다 사람의 약점을 잘 읽는 사람이었죠. 이 지역의 절친이기도 했고요. 박성재는 들어오자마자 지은호를 한번 봤습니다. 아주 짧게.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과 애틋함과 어딘가에선 포기하지 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 척했을 뿐이고요. 이 지역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우정도 사랑도 망가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여가 이건 너의 아버지한테만 전해줘. 근데 너도 봐야 해.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증자 기록 열람 금지. 열람하는 순간 지은호부터 다친다. 지은호 얼굴이 확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은 숨이 막혔어요. 그 경고가 수술실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정확히 겹쳤으니까요.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이고 있어. 고성이는 56세, 박진석의 재혼한 아내이며 박영라의 어머니. 권력욕이 강하고 신분 상승형 인물. 겉으로는 우아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냉정합니다. 고성이에게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카드였고 가족조차 판의 일부였어요. 이지혁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성이가 내 심장에 왜 관심을 가져? 박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짧게만 말했어요. 이건 병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누군가의 판 위에 올라갔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가 받은 심장, 누구 거예요? 박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름만 나오면 무너질 사람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며칠이 지나 이지혁이 퇴원을 앞두었을 때 이상철이 조용히 USB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지혁아, 이걸 보면 우리 집이 둘로 갈릴 수도 있어. 김다정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봐야 해. 숨기면 더 크게 터져. 그날 저녁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수빈도 왔고 이주환도 왔습니다. 이주환은 30세, 이지혁의 동생. 최근까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성격인데요. 한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열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를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 현실적이고 밝은 성격이라서 집안이 흔들리면 울기보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꺼내는 타입이었어요. 이수빈이 현관 앞 바닥에서 쪽지를 주워들었습니다. USB를 열면 이 집은 둘로 찢어진다. 이수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왔다 갔네. 이주환이 조용히 현관을 확인했고 박성재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재생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 당신 아들이 받은 심장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갈 예정이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걸 막으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성이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증자의 정체가 공개되면 고성이가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도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씨가 위험합니다. 김다정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못 뗐고 지은호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야기는 병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어요. 이지혁이 겨우 물었습니다. 기증자 이름은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이름만 비워둔 느낌이었습니다. 일부러요. 이름이 나오면 누군가가 움직일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바닥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라고.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제 이름이?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 관련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지워진 흔적이 선명했어요. 지은호가 그 흔적을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2개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뿌리가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지금부터는 혼자 견디지 마. 지은호는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선배 갑자기 내가 낯설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65세, 지은호와 지강호의 어머니. 식당을 운영하며 남편 사별 후 딸에게 의지해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출생 서류에 이름이 2개야. 왜 그래? 정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은호의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정순이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내가 갈게. 직접 얘기하자.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전화로는 안 돼? 정순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까 봐. 전화를 끊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24세.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아서 가족에게 상처되는 말을 툭툭 던지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타입이었는데요. 그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나 큰일 났어. 지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또 뭐 했어? 지강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어떤 여자가 엄마 옛날 서류 하나만 달라더라. 돈 준다길래 넘겼어. 지은호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야? 지강호가 떨리는 입술로 뱉었습니다. 고성이였어. 그 순간 박성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주환도 턱이 딱 굳었고요.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주환이 지강호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 받고 엄마 인생을 팔았냐. 지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 변명은 거실에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지강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이가 서류를 요구한 건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조용히 지우려는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은호일 가능성이 커. 지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박성재는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주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25세 대학원생 화가이며 조신하고 조용한 성격인데요. 엄마 고성이 아래서 오래 눌려 살아온 사람이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박영라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급했습니다. 지환 씨, 나 엄마 금고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기증이라고 적힌, 그리고 사람 이름을 칼로 긁어낸 흔적이 있어요. 이주환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영라 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요. 근데 엄마가 곧 올 것 같아요. 이주환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문은 꼭 잠그고. 제가 지금 갑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한 전쟁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척했지만요. 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갈라지고 다시 붙고 또 갈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지은호였습니다. 2개의 이름이 찍힌 종이 한 장이 지은호의 삶을 통째로 뒤집고 있었으니까요. 정순이가 다음 날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순이는 딸 앞에서 강한 엄마였지만 그날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름이 2개야? 정순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 딸이 맞아. 근데 세상이 그걸로 끝나게 안 두더라. 정순이는 그 말을 하고 더는 못했습니다. 울음이 목을 막았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면 누군가가 다칠까봐 버텨온 얼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를 지키려다 나를 낯설게 만든 얼굴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그날 이후 매일 늦게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2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고 그 손이 서로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수빈은 또 다른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이수빈은 작업실에서 촬영을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가족 단체방을 확인했어요. 어디야? 괜찮아. 문 잠갔어 같은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습니다. 이수빈은 그 메시지들을 보고 한 번씩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엔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가족이 흔들리면 그 현실조차 믿기 어려워지거든요. 며칠 뒤 박진석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불렀어요. 이쯤에서 정리하자는 말과 함께요. 이상철과 김다정,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고성이와 박영라까지.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도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 단정한 옷,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하는 눈빛. 고성이는 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폭풍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 지은호 거는 건드리지 마라. 고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건드렸다고요? 저는 그저 사실을 정리했을 뿐인데. 지은호가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요? 제 출생 서류를 돈으로 사려 한 게 사실 정리예요? 고성이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지은호 씨, 감정적으로 나오면 손해예요. 세상은 감정적인 사람을 쉽게 몰아세우거든요. 그 순간 김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그 세상을 만들었겠지. 우리 아이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교사였던 사람처럼 단정했는데요.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김다정은 아이를 지키는 엄마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내가 숨기는 게 뭔지 나는 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요. 회장님도 숨기잖아요. 그 말이 박진석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의 마음도 같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자식에게는 이상하게 공포입니다. 강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그 강함 아래에 숨이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세상이 한번 뒤집히거든요. 그때 조용히 있던 박영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나 봤어. 고성이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너는 이 일에 끼지 마. 박영라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왜? 늘 엄마는 가족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가족처럼 살지 못했어? 박영라의 눈에는 오래된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판 위에서 딸은 늘 장식이었고 그림은 도구였거든요. 박영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금고에 기증 서류가 있었어. 사람 이름을 칼로 긁은 흔적도. 고성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요. 고성이는 흔들리면 더 크게 웃는 사람인데 그날은 웃음이 늦었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려고. 박진석이 끊어냈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지운 거다. 그 순간 이지혁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2번 탁탁 치는 느낌. 낯선 박동이었어요. 이지혁은 그 박동이 이상하게 서두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혁아, 너 지은호랑 결혼 생각 있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도망 안 가려고. 박성재는 웃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웃음이 반쯤만 올라왔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고성이는 너희 결혼식 날을 노릴 거야. 사람들이 모여야 여론을 만들기 쉬우니까.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확신해? 박성재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고성이가 나한테도 경고했어. 지은호를 지키면 내가 잃는다고. 그리고 아버지 금고에 있는 서류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지혁은 박성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동시에 두려움도 안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합니다. 절친의 연인을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은 자주 선을 넘지 않으려는 양심과 싸웁니다. 박성재는 그 싸움을 오래 해왔고 그래서 더 지쳐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지은호는 행복해야 했는데요. 행복해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2번째 이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지은호라고 불릴 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지은호는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 레이스를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선배 나 웃고 있는데 자꾸 겁나. 이지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겁나는 걸 숨기지 말자. 숨기면 또 누가 우리를 찢어놔.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은 사람인데요. 그 밝음은 그냥 성격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이 웃는 이유는 웃지 않으면 무너질까 봐이기도 하거든요. 결혼식 당일 식장 뒤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손에 작은 봉투를 쥐고 있었고 눈빛은 결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박영라 옆에는 이주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주환은 늘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박영라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박영라가 이주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 씨, 나 오늘은 숨지 않을게요. 이지환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는 말은 눌려 살던 사람에게는 구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을 부르려던 찰나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 화면을 하객들에게 살짝 보여주듯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시작 버튼이 떠 있었어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하받을 날이 아니라 진실이 나올 날이에요.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축하의 날에 진실을 터뜨리는 건 상대의 인생을 가장 크게 흔드는 방식이니까요. 지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희 씨, 멈춰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호 씨, 내가 멈추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죠.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를 해치면서도 나는 살려고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희, 당장 그만둬. 고성희가 박진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도요. 회장님도 그 이름이 나오면 끝나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성희는 박성재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들이 아니지. 박성재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그 순간 자신이 고성희에게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확인했습니다. 그때 박영라가 봉투를 꺼내 고성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 이름이야. 고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딸이 오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고성희는 금기처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영라가 그 금기를 깨고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존재했어. 살아있었어. 그리고 죽었어.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라야, 그만해. 박영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만해야 돼. 엄마는 오빠를 지우려고 했고 오빠가 남긴 건 심장이었어. 그 순간 이지혁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낯선 박동이 한번 크게 울리듯 했어요.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의 끝에는 자신이 받은 심장의 이름이 있을 거라고요. 이지혁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심장 그 사람 겁니까? 고성희는 잠깐 숨이 막힌 얼굴을 했다가 곧 웃었습니다. 늘 그렇듯 웃음으로 칼을 숨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당신은 살아났잖아.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김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상철도 한 걸음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판 여기서 끝냅시다. 조옥래가 짧게 던졌습니다. 울어도 죄가 없어지냐. 눈물은 약이 아니다. 김장수도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겨도 냄새가 난다. 오늘 그 냄새가 진동한다.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가 흔들린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박진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라이브,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고성희가 박진석을 밀쳤습니다. 착각이 아니죠. 여론은 늘 돈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여론은 바람이다. 바람이 지나가면 남는 건 죄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거였습니다. 박성재가 박진석을 바라봤고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준비해둔 수였습니다. 오늘 터뜨리려는 폭탄을 오늘 잡아야 했으니까요. 고성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웃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잡혀가도 그 이름은 살아남아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씨, 내 두 번째 이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그 말이 지은호의 목을 조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막혔지만 이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의 손은 아직 완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 후의 사람 손은 차가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운 손이 지은호에게는 이상하게 가장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축하의 박수는 어색했고 웃음은 목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과 지은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수술실에서 들었던 경고가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신혼집에 돌아온 밤 현관 밑으로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너의 심장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지혁이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순이와 박진석이 함께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출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호가 사진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야.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 여자 다시 연락 왔어. 누가? 고성이 쪽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지은호가 박진석의 딸이라는 걸 믿게 해라. 그래야 더 큰 진실이 숨는다고. 지은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큰 진실이라니요. 지금도 충분히 무서운데 더 큰 게 있다는 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때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영란의 눈은 붉었습니다. 울었는지 잠을 못 잤는지 모를 얼굴이었어요. 박영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금고에서 복사한 거예요. 이름이 지워져 있는데 잉크가 남아 있어요. 이수빈이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종이를 비췄습니다. 번진 글자가 조금씩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지은으로 시작하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때 박성재도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 거기에 같은 이름이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어.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이래.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아들이었대. 박영란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내 오빠가?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오빠가 죽었고 장기 기증을 했어. 근데 그 기증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어. 이지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치 퍼즐이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는 듯한 박동이었어요. 지은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이름을 가진 이유는? 정순이가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달려온 사람처럼 숨이 가빴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끌어안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키려다가 내 인생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네. 지은호가 정순이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누구야? 정순이의 얼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질문은 딸의 질문이 아니라 삶의 뿌리를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정순이는 거실을 둘러보고 조옥래와 김장수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에는 은호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를 데려온 날 나는 너를 구한 거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지. 나는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덮어준 거였더라. 김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성이의 웃음이 떠올랐어요. 정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아기가 2명 있었어. 그리고 사고가 났고 서류가 뒤섞였어. 누가 그 틈을 이용했는지 나는 늦게 알았고. 그때 고성이가 나타났어. 가만히 있으면 지켜주겠다고.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두 번째 이름이 뭐야? 정순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고성이가 다시 움직일 거야. 그리고 박진석도 무너질 수 있어. 조옥래가 툭 말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이름을 숨긴다고 죄가 없어지냐? 김장수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을 때다. 숨길 때가 아니다. 정순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빛이 흐릿한 세 번째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혁. 그 이름이었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혁이라는 이름. 이지혁의 이름과 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마치 맞다고 대답하는 박동 같았어요.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기증자 이름이 지은혁이었단 말입니까?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못 보게 한 거겠네요. 이름이 드러나면 한 사람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는지 밝혀질 수 있으니까. 박영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죽인 건가요?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였다는 말은 아직 확정할 수 없어. 근데 분명한 건 고성이가 그 죽음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야.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그럼 선배는 누군가의 심장으로 살아났고 그 심장은 누군가가 지우려던 사람이었고.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해. 그때 이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 이 시간에 울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이 전화를 받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고성이가 병원에 들어갔대.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잡혀간 건가? 이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신과 병동. 스스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난리를 쳤대.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대. 이수빈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지은호가 내 목을 조른다. 그 애의 이름이 나오면 내가 끝난다. 그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진실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마지막에 더 큰 칼을 휘두르거든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병원 기록실로 가자. 기증자 기록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숨기지 말고.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얘기할게. 아버지가 우리 편이든 아니든 일단 문은 열어야 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나도 같이 갈래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표적이다. 김다정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살아있는 게 먼저야.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 일이면 자기 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그 책임감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같이 있잖아. 지은호가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잃어도 선배는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볼 수 있어. 너는 내가 견뎌온 시간으로 남아. 나는 그 시간을 봤어. 지은호는 그 말에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일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록실에서 지은호의 두 번째 이름과 지은혁의 죽음이 한 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이 그날 밤의 공기를 끝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17분 박성재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문장만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지은호의 두 번째 이름은 이미 준비됐다.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손을 못 움직였습니다. 바로 옆 방에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잠들어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가 박성재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난 무너뜨리지 않아.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다짐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라짐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요. 지은호의 두 번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그 갈라짐은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 아침 기록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작될 겁니다. 다음날 아침 8시 50분 병원 기록실 앞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이지환이 먼저 도착했고요. 박진석은 늦는다고 했지만 박성재는 아버지가 늦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재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기록실 문 앞에는 담당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3번이나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CCTV 사각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만 움직이세요.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요. 이지환이 눈을 좁혔습니다. 누가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버 접속 기록이 또 남았어요. 병원 계정이 아니라 외부 접속이에요. 그리고 접속 흔적이 남긴 문장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름을 열면 심장이 값을 치른다.
이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실 경고가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었어요. 기록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냄새와 다른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서류장, 오래된 종이, 소독약, 금속 손잡이 냄새. 이지혁은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이 냄새가 누군가의 인생을 기록으로 바꿔버리는 냄새 같았거든요. 박성재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기록, 심장이식 건, 이지혁 환자 건. 직원이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건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록이 삭제가 아니라 교체된 형태였습니다. 누군가가 지운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덮어 쓴 흔적이었어요.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의 기증자 이름이 2개네요.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2개요? 직원이 클릭하자 상단에는 지은혁이 떠 있었고 하단에 숨겨진 필드에는 다른 이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만 보여주고 다시 숨기려는 것처럼요. 박성재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아래 이름 확대해요. 직원이 확대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꺼졌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거였어요. 동시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는 소리, 무언가를 막는 소리. 이주환이 바로 몸을 돌려 문을 지켰습니다. 나가요. 지금. 그 순간 직원이 서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어요. 어젯밤 누가 몰래 넣고 갔어요. 전전 이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숨겨뒀어요. 종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2번째 이름은 지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은혁은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맡겼다. 이지혁이 종이를 읽는 동안 박성재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절친의 얼굴이 아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 우정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 뭔가 알고 있지? 박성재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고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늘 단정한 박진석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돌아갈 길이 없다. 박성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숨겨진 이름 뭡니까? 박진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들으면 내가 무너질 이름이다. 그 말이 박성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성재가 웃음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이미 시작됐어요. 그 순간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호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받자마자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우리 집 앞에 누가 있어요. 엄마도 없고 이수빈도 밖에 나갔는데 문 앞에 봉투가 또 있어요. 이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절대 열지 마. 문도 열지 말고. 내가 바로 갈게.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봉투에 너의 진짜 이름은 오늘 오후 3시에 세상에 나온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 사람이 먼저 다친다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박성재였고 집에 있는 옆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고성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시간이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판을 벌리겠다는 거네. 이주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을 뒤집을 시간도 그만큼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꺼졌던 기록실 컴퓨터가 스스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2번째 이름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박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화면 아래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59분 59초. 오후 3시까지 정확히 3시간. 그리고 그 3시간 안에 누군가는 진짜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배신해야 했습니다.